복수.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 속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복수 이야기들이에요. 수십 년을 기다린 복수. 나라 하나를 무너뜨린 복수. 역사를 바꿔버린 복수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1807년 프랑스 남부 도시님 피에르 피코라는 젊은 재화공이 있었어요. 그는 부유한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질투심 많은 친구 3명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영국과 전쟁 중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들은 피코가 영국을 위해 첩보 활동을 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코는 감옥에 갇혔어요. 약혼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 중 한 명인 연적이 그녀와 결혼해버렸어요. 감옥에서 피코는 한 성직자를 만났습니다. 그 성직자는 죽으면서 피코에게 전 재산을 남겼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석방된 피코는 복수를 준비했어요.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첫 번째 배신자는 단검으로 찔렀어요. 두 번째 배신자는 도구로 서서히 죽였습니다. 세 번째 배신자, 자신의 약혼녀를 빼앗아간 연적. 그에게는 더 잔인한 복수를 했어요. 그의 아들을 범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딸은 매춘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신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 실화가 세상에 알려진 건 수십 년 후였어요. 파리 경찰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은 프랑스 작가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르 듀마였습니다. 그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어요.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수천만 명이 읽은 세계 최고의 복수 소설. 그 시작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이야기. 1218년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의 강대국 호라즘 왕국과 교역을 원했어요. 450명의 무슬림 상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평화와 교역을 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어요. 사절단이 호라즘 영토 오트라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총독 이날추크는 탐욕스러운 자였어요. 그는 사절단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웠습니다. 450명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어요. 단 한 명만 살아남아 칭기즈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격분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호라즘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 총독을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라즘 왕의 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사절단 대표를 처형하고 나머지는 추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칭기즈칸은 하늘을 향해 맹세했어요. 이 복수를 반드시 하겠다. 1219년 칭기즈칸은 15만에서 20만 명의 몽골 대군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호라즘 왕국은 당시 중앙아시아부터 페르시아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경력도 몽골군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호라즘 왕국이 무너졌어요. 사마르간트, 부하라, 메르브 같은 대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됐습니다. 한때 인구 100만이 넘었던 메르브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 후 두 번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450명의 상인을 죽인 복수가 나라 하나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원정이 계기가 돼서 몽골군은 러시아와 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450명의 죽음이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 더 개인적인 복수 이야기입니다. 칭기즈칸이 되기 전 태무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태무진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젊은 시절 메르케트 부족 남성의 약혼녀를 납치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게 태무진의 어머니 후얼룬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태무진이 자라 사랑하는 여인 보르테와 결혼했어요.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케트 부족이 쳐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납치에 대한 복수를 하러 온 거였습니다. 태무진은 목숨만 겨우 건졌어요. 보르테가 납치됐습니다.
태무진은 동맹을 모아 군대를 일으켰어요. 메르키트 부족을 공격해 보르테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보르테는 납치된 동안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 아이가 첫째 아들 주치입니다. 주치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태무진은 이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훗날 칭기즈칸이 됐을 때 아내를 납치했던 메르키트 부족을 완전히 멸족시켰어요. 씨를 말렸습니다. 개인의 복수가 부족 전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로 넘어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야기예요. 당시 조선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순신이 아니에요. 훨씬 덜 알려진 한 여인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논개, 진주 기생이었어요. 1593년 진주성 전투, 일본군이 진주성을 함락했습니다. 진주성에서는 수만 명의 조선 백성이 죽었어요. 함락 후 일본군 전투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논개는 그 자리에 기생으로 불려갔어요. 일본군 장수 게야무라 로쿠스케에게 접근했습니다. 술을 권하며 기분을 맞췄어요. 그리고 장수와 함께 남강가 바위로 나갔습니다. 논개는 두 손에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어요. 장수를 단단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남강 깊은 곳으로 함께 뛰어들었어요. 반지 때문에 손이 미끄러지지 않아 장수도 함께 빠져 죽었습니다. 논개의 나이는 20을 갓 넘긴 젊은 나이였어요. 혼자 죽는 것도 두려웠을 텐데 나라를 위해 접장을 껴안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주에는 지금도 그녀를 기리는 의암사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뛰어내린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이야기예요. 아브너 라이스라는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족 모두를 나치에게 잃었어요. 살아남은 그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나치 전범들을 찾아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전이 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것을 직접 지휘했던 자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어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1960년 모사드 요원들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이히만을 발견했습니다. 15년 만의 추적이었어요. 요원들은 그를 납치해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아이히만은 자신은 그냥 명령을 따른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사형이었어요. 1962년 5월 31일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나치 전범 중 이스라엘 법전에서 처형된 유일한 인물이에요. 15년을 도망쳐도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복수를 한 사람들의 최후도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것. 피에르 피코는 마지막 복수를 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복수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도 죽었어요. 논개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자신도 함께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역사 속 복수는 언제나 달콤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복수들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이름도 함께요. 어쩌면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복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복수를 이끈 인간의 의지가 아닐까요?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